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저점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아직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관찰해 나가야 할 큰 장이 열릴 곳은 어딜까 한번 그 상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큰 장이 한번 열리게 되면 아주 큰 기회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원유 쪽입니다. 원유 쪽인데 18일 날 또 폭락을 했죠. 자, WTI가 18년 내 최저치입니다. 20달러도 붕괴가 되고 18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온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석유 수요가 상당히 줄었죠. 이런 부분은 무조건 시장 원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가 완전히 줄어버리고 공급을 줄이겠다고 970만 배를 줄인다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이제 그게 이행이 되겠죠. 이제 5월 달부터 이행이 될 겁니다. 이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유 수요가 감소한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금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배럴당 18.27달러에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20달러 이하로 떨어진 거는 98년도 그리고 1970년도 그 정도 말고는 이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석유 상이 급감하면서 재고가 급증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주일새 20% 폭락을 하면서 18년 만에 최저 갈아치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원유 저장량 미국의 이 원유 저장량은 전체 용량의 69%입니다. 그래서 4주 전인 49%에 비해서 20포인트가 늘었죠. 생산에 비해서 판매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재고가 빠르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금 가격은 최근에 계속 올라서고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그냥 60달러 수준에서 놀았죠. 그러다가 지금 18.27달러입니다. 주가는 지금 상당히 이제 쭉쭉 올라가는 추세에 있죠.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확선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경제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죠. 뉴욕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재고가 늘어나면서 18달러까지 유지가 되어 있죠. 누가 생각하더라도 저 18달러 수준은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은 그리고 다음 달부터 그래도 뭐 970만 배를 이렇게 감산 시작하죠. 그렇게 진행되면은 누가 생각해도 18달러보다는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가겠죠.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많다 보니까 지금 수요 공급 법칙 때문에 상당히 낮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6개월 아니면 3개월만 기다리면 이 국제유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경제 활동이 재개가 아주 되겠죠.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돌아가면 이제 이 석유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재고가 감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감산 합의를 했죠. 일단 감산 합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 ETN에 어차피 18달러인데 뭐가 무섭다고 내가 이거를 사자는 이유군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관망을 할 때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관망을 할 때고, 왜 그러냐? 이 괴리율이라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됩니다. 숨어 있으면 무조건 가겠죠. 자, 그런데 이 괴리율을 잡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괴리율이 뭐냐? 지금 국제유가가 18달러면, 예를 들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국제유가가 18.26 이렇게 된다면, 지금 뭐 삼성으로 보면은 삼성 레버리지 ETN 가격은 뭐 1,500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딱 그런 비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돼야지 괴리율이 제로가 되는 건데, 지금은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되지. 괴리율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국제유가는 저렇게 떨어졌는데 1,500원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2,000원에서 거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괴리율을 잡기 위해서 단일가 매매로 바꿔버렸죠. 바꾸고 지금 유동성 공급자 LP 물량을 더 늘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또 괴리율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금요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30%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또 거래 정지가 됐죠. 자,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런 상황을 좀 보면은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가, 이거는 이제 저런 국제유가가 변동하는 폭 5% 오르면 얘는 10% 올라가고 5% 내리면 10% 내려가고 그런 겁니다. 그게 레버리지 곱하기죠. 자, 이게 보면은 괴리율이 3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거래소가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으로 30%를 넘기면 일시적으로 매매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더라도 다시 수치가 30%를 넘기면 또 거래 정지하겠다, 연속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괴리율을 잡기 위해서 거래소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30%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를 넘긴 괴리율이 일단 잡혀야 될 텐데, 이걸 이제 잡으려고 하면은 이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부르는 유동성 공급자가 물량을 확보해서 시장이 많이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괴리율이 있는 부분들을 서서히 잡아 나가겠는데, 한 번에 물량을 다 던져가지고 지금 괴리율 30%에 뭐 10% 내렸으니까 10%면 20% 내려야 되죠. 곱하기니까 20%에다가 10%, 20%에다가 괴리율 30% 하면 한 번에 50% 폭락을 시켜야 되죠. 반토막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이 충격파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 공급자, 이 LP 물량을 서서히 늘려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유동성 공급 물량이 확보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거래 정지 기간은 연장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신한 같은 경우에는 21일에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하루로 그치고 추가 상장이 21일 날 되겠죠. 자, 23일 날 삼성 ETN은 추가 상장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23일 물량 확보가 가능한 삼성은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되겠죠. 그때까지 뭐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23일 이제 확보가 될 때까지 이제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23일 날 물량이 확보가 되면 이제 열리겠죠. 그리고 물량 확보한 물량을 서서히 투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괴리율을 계속 잡아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30% 이상 이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이런 물량을 풀 겁니다. LP 물량을 풀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괴리율을 잡아 나가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괴리율이 잡히는 그 시점이 되면 이 거래소 쪽에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이 거래 중단 또는 이 단일가 매매, 그런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겠죠.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될까 계속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이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23일 날 물량이 풀리고
그럼 23일부터 물량이 조금씩 계속 투입이 될 겁니다. 투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고 들어오는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 물량을 사겠죠. 거기에다 대고 위에서 계속 때릴 겁니다. LP 물량이 계속 나오겠죠. 추가되는 게 2조 정도 추가가 되니까 엄청난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속 물량이 나오면서 이 괴리율을 잡아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괴리율이 이제 잡히는 그 시점, 그런 부분을 계속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괴리율이 잡혀가는 그 언저리가 되었을 때 미리 들어가야 되겠죠. 괴리율이 다 잡히고 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한 번에 확 치솟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물린다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좀 물리더라도 한 몇 개월 지나면 지금 뭐 18달러 수준인데 몇 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재고도 좀 소진되고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그런 관점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건 이제 ETN이다 보니까 이 매월마다 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옮겨 타야 되죠. 단기물에서 장기물로 옮겨 타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콘덴거라고 부르는데 이번 달 물량이 20달러고 다음 달 물량이 25달러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달러만큼의 5달러면 아주 큰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그거를 매월 둘째 주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옮겨 타고 하면서 그게 이 가격에 거래되는 가격에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런 시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수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 유가가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로 계속 가게끔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방치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방치한다면 결국은 다시 40불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방치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살아남으려면 40불 이상 돼야 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언제쯤 될까? 이런 부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P 물량이 다 들어오고 이 괴리율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리고 분위기 봤을 때 거래소가 이제 곧 중단을 이렇게 개입하는 게 중단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들어가서 있으면 아주 큰 기회가 오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못 오른 부분이 이 레버리지 쪽이다, 이 원유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ETN 쪽. 자, 그런데 ETN은 이런 겁니다. 이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은 세금이 붙습니다. 15.4%에다가 그 다음에 이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에도 붙죠.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벌고 세금 내는 것 내도 되죠. 내가 뭐 2천만 원 이상 돈을 벌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런 거는 뭐 관계없죠. 번 거에서 세금 내면 되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난 돈 안 벌래.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아무튼 지금 상당히 이제 경기 회복 쪽으로 모든 게 베팅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유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가 한번 좀 마무리되고 계류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재고가 소진되면서 이런 상황이 딱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면 여기서 큰 장이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